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코너,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이에요. 그렇죠. 벌써 이제 8년도 훌쩍 넘었어요. 넘었죠. 그죠? 네. 2011년 8월에 간단히 말해서 해일이 덮쳐가지고 전기가 다 끊어져서 그렇죠. 물이 순환 안 되니까 아, 예. 뜨거워져가지고 아, 예. 폭파해버린 거죠. 그렇죠. 제가 뭐 여기 올 필요도 없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니,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궁금한 거예요. 네. 체르노빌도 폭파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두 가지는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그 원자로 자체가 이제 흑연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위 흑연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열이니까 어차피 밖에서 볼 때는 대형 화재니까 폭발처럼 예. 보이죠. 폭발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흑연은 없었지만은 물이 폭발을 한 거죠. 수소. 물에는 수소, 산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산소를 빼고 수소가 모여 있다고. 수소가 모여 있으면 불이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팡 터진 거죠. 그 어떻게 터졌는지까지는 저희는 몰라요. 좌우간 둘 다 터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체르노빌은 덮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었죠. 근데 지금 후쿠시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덮었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방사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이제 30년, 50년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때 덮었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기 미치오 가쿠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일본 출신 핵물리학자도 그렇고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로 같은 제언을 했더라고요. 콘크리트로 막고 덮어야 된다. 그런데 덮지 않았어요. 왜 안 덮었죠? 일단은 인명 피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후쿠시마는 못했지만은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31명이 그냥 즉사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구소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사되죠. 조국을 위해서. 덮으러 공사하러 들어가서 그렇죠. 사망. 네, 그냥 죽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조국이 불렀으니까. 아이고. 그런데 일본은 조금 그럴 리가. 그게 불가능하더군요. 네, 그리고 녹을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6달 지나가지고 아차 이거 녹았네. 그때는 늦은 거죠. 그러니까 원자로 이 콘크리트 싸고 있던 것들이 녹아 넣어서 그렇죠.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이 막 나가는 현상이 지금 8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 문제는요. 아직도 따끈따끈하거든요. 뜨겁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로 계속 식혀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잔열이라는 게 보통 큰 게 아니어가지고요. 보통 전열기 한 수십만 개를 덮일 수 있는 그게 아직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부어야죠. 뭐 바닷물을 부어야 되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밑을 지하수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처음에 발표할 때는 2011년 3월 6월 때는 1000톤이라고 하더니 그동안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50톤 내지 300톤이 하루에요. 하루에. 흐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흐르니까 여기서는 식히기 위해서 물을 부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콘크리트가 3000도 되는 고열에 녹아버린 거예요. 제 이름처럼 균열도 가고 그러니까 계속 새어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이 지하수하고 만나는 거죠. 동토를 쌓긴 했지만 그냥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상당수는 그냥 알게 모르게 바다로 벌써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를 이제 포집 모아가지고 이제 다액종 설비 제거다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역부족이죠. 그게 실험실에서 하는 건데 공장 수준도 아니고 하루에 200톤, 300톤이면은 기계가 금방 망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탱크에 모아져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바다로 방류할지 모른다. 이게 지금 뉴스의 초점이고 화제가 돼서 그렇죠. 교수님을 초대한 건데 맞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궁금증을 갖고 여쭤본 걸 보면 탱크에 모여져 있는 그 물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알게 모르게 흘러가는 게 그만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정부 말하지 않고 있는 탱크에 것이죠. 모여지지 않고 이미 바다로 다 흘러간 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혹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이제 제 추정이죠. 첫 왜냐하면 번째 그럴 수밖에 그거고.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공기중으로 나가는 그거는요.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요. 예. 이 편서풍 그리고 태풍이 기본적으로 우리 쪽이 아니고 동해 쪽이 아니고 태평양 쪽으로 그리고 캄차카 쪽으로 알래스카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삿포로가 위험하지만 우리 동해나 한반도는 안전지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으로 보면 지구상으로 보면 그런 이제 그쪽이 문제죠. 결국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해서 네. 계속 돌 거 아니에요. 방사능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은 그렇고요. 지금 아까 살짝씩 나가는 거 알고 그거는 한 2년 반이 벌써 다 왔죠. 네. 미국, 멕시코, 예. 캐나다 선에 다 왔다가 돌아올 시간이 넘었습니다. 2년 반이 다 왔거든요. 네. 2년 돌아올 시간 5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동해안으로도 조금씩 물론 해석됐겠지만 들어온다는 것이죠. 얘기죠. 그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 그래서 그런 방사능 물질들이 얼마나 있고 등등은 제대로 체크는 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했죠.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예. 도쿄전력하고 일단 인력 부족도 있지만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정보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제 목전인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 국제사회 이걸 꺼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포장해 놓고 그냥 보여도 될 만한 것들만 여기저기 설리는 겁니다. 네. 며칠 전에 있었던 뭐 서울 대기 오염도가 어떻고 후쿠시마나 도쿄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예.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방금 언급하신 게 서울, 도쿄, 후쿠시마 이 세 네. 도시의 방사선량을 일본이 공개했어요. 측정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숫자를 보면 지난달 24일에 네. 서울이 0.119, 도쿄가 0.036. 네. 서울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후쿠시마는 서울보다 조금 세긴 하지만 0.133. 네. 뭐 별 차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는 맞을 텐데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했으니까. 예. 문제는 서울은 우리 한반도 땅입니다. 있기 때문에 화강암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게 화강암 지대는 조금 방사성이 높아요. 나와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예. 없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 우리는 5천 년 이상 도읍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 적응이 된 겁니다. 그 정도 숫자는 괜찮아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후쿠시마의 대기가 아니고 지하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올림픽 토양. 수영장 700개가 넘는 저장용 용기 탱크고요. 그리고 몰래 흘러내려가는 물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토양이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대기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사과하고 사과를 비교해야 되는데 엉뚱한 감귤을 갖다 놓고 감귤 더 맛있어 사과보다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호도를 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하지 않은 것 봐도 못합니다. 네. 그렇게 더 큰 문제들이 있다. 탱크에 모여져 있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이 이미 나갔을 것이다. 그렇죠. 뭐 공기 중에 퍼졌다. 또 토양, 지하수 등등 오염 지적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이미 이 눈앞에 딱 떠올라 있는 그 탱크에 들어있는 물 말이죠. 이게 곧 탱크가 몇 년 있으면 꽉 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거죠. 네. 확인됐나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아직은 아닌데 계속 오늘 때우는 것이죠. 떠보고 있죠. 어떻게 나오나 국제사는 어떤지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자기네가 그런 쓰레기를 만들었으니 그 만든 국가가 윤리적으로 그 국가 영토 안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바다로 나옵니까? 그리고 꽉 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더 지으면 되죠. 후쿠시마 근처를 전부 국유화하는 겁니다. 탱크를 더 지으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지금 한 올림픽 수용 700개 분량인데요. 7,000개가 들어갈 만큼 땅을 다 국유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다 보관하는 겁니다. 영구토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짧게는 300년, 길게는 10,000년 동안 보관하는 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땅이 우리보다 더 넓어요. 네. 왜 그 쓰레기를 바다에 갖다 버린 겁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1년 내지 6개월 만에 돌아오긴 하지만은 인근 주민들, 어민들 그리고 세계가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100보 1000보를 양보해서 만약 버릴 계획이 있으면 탱크 안에 물 방사능 측정했더니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잖아요.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아니
국제적으로 네. 객관적인 진상조사단이 가서 네. 측정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말한 게 도쿄 그겁니다. 전력 일본 예. 정부가 꽉 갖고 있고 자기네가 선별적으로 한 것만 잘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들. 이제 8년 넘어가니까 탱크에 녹이 슬고 제 이름 좀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새는 것이죠. 네. 그게 궁금한 것인데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만 보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일본 정부를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올림픽의 선수들 네. 식사를 후쿠시마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제공한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국제적으로 경제 부흥이다. 후쿠시마는 재건됐다는 거를 보이는 건데 자국민을 상대로 한다면 그것도 뭐일 수도 있겠지만 왜 국제적으로 젊은 올림픽 말입니다. 선수들을 상대로 합니까?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올림픽 선수들은 실험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본 수상들은 저기 마시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세요.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 젊은 선수들한테 먹인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욱이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콘크리트 막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과거가 아니고 진행형도 아니고 미래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인근 지역에서 경기도 한다는데. 일부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야구 경기 그럼 이제 대기가 문제가 됩니다. 수영, 지하수겠죠. 지하수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식자재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국제법적으로 그 탱크의 물을 바다에 버리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아, 국제 해사 기구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참 이상해요. 지금처럼 그냥 버리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배에 싣고 가거나 비행기에 실어서 버리면 그건 못해요. 그런데 그냥 버리는 건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 국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이러한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국제원자력 기구, 세계보건기구 많습니다. 이런 기구 합작해서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 국제해사기구가 규제할 수 있는 거는 배를 타고 가서 버리거나 바다 비행기에 실어서 버리는 네. 건 안 된다는 얘기는 공해상에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공해상에 버리는 건 단속이 가능한데 그런데 자기 연안에 버리는 건 단속이 안 된다. 그렇죠. 연안에 버려서 그게 공해로 흘러가도 그럼 방법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게요. 결국은 바다에 울타리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수천만, 수억 마리가 있을 겁니다. 예. 해조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갑각류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뿐 아니라 이건 국제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보다 더 돼야 됩니다. 더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 번 했겠지만은 조금 미흡했어요. 이렇게 도쿄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오기 훨씬 전에 한 5년쯤 전에 공론화하고 국제사회하고 같이 일본 정부 도쿄전력을 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압력을 넣었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지 않은 것이죠. 지금이라도 지금 빨리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무조건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 제기하고 안 된다 반대하고 하는 게 지금 다른 나라들도 서서히 동참합니까? 그렇습니다. 호주가 그렇고요. 호주. 그렇습니다. 중국 그렇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태평양 연안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선두 주자에 있는 것이고 그게 맞습니다. 이제 호주까지 들어왔습니다. 인접 국가니까 우리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몇몇 나라들이 말하는 건 탱크 물의 방류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림픽의 그 식자재 이것까지는 아직 공유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무역 관련 이런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아마 그때쯤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막으면은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아니한 태도를 한 것 같은데 그들은 그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아직 모르는 것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탱크 물 버리는 거 하고 올림픽 그 식자재 올림픽 경기장 이런 문제를 하나의 덩어리 패키지로 묶어서 네. 좀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자료를 마련하고 그래야죠. 근거 자료, 반박 자료를 마련해야 되겠죠.
참 우리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해야 할지 정말 몰랐는데 앞으로도 몇백 년을 더 해야 한다니 걱정입니다. 네. 서균열 교수 고맙습니다. 네.